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또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논할 때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논하지 않고 자꾸만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,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까,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,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국을 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중점을 더 두는 것 같은데, 어차피 북한 자유화의 주체 세력은 북한 주민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통일국가로 나가는 데서도 주력군은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려고 안 할까?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도를 안 하고 있을까?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 그 방향으로 가는가?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이 주변 대국들을 바라보는 데서 북한 주민들의 마인드는 어떤가? 우리 양영일 선생하고 저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구소련, 구후에 러시아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견해가 분명히 있었거든.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리 백령숙적이요 불구대천이 원수요 해도 우리들의 속마음은 또 따로 있었거든.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군국주의니 침략자니 이게 다 해도 우리들이 속마음에는 일본에 대한 견해가 따로 다 있었거든. 그래. 미국, 일본 다 따르고 있었지. 다 따로 있었거든. 우리가 정말 중국에 한해서는 우리 전번 시간에 똥때는 3인방도 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접국가로서 많은 영향도 받았거냐, 그 영향과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반중국 정서가 있어나니까 중국은 정말 암만 도와줘도 나 개인적으로도 중국을 좀 멸시했거든. 그리고 양 선생님은? 나 역시도 똥때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똥때는 놈들을 좀 하대했거든요. 1970년대만 해도 평양시 주변 중화구역이라든가 보통강구역 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. 화교들이 바글거렸어. 근데 이 사람들은 단층집에서 사는데 요만한 땅떼기만 있어도 채마밭을 갖고 있거든. 남세랑선 잘했으니까. 근데 똥을 어디서 퍼오는지 그 동네로 지나면 공중변소 냄새가 났거든. 사람들이 코 싸지고 좀 중국 채마밭 냄새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 똥찌개 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없이 욕했거든. 그래서 똥때는 했잖아요. 맞아. 근데 더 웃기는 거는 70년대 내가 대학 다녔거든. 어쩌다가 버스 타고 보통강구역에 들어서면 어느 한 그 정류소에서는 화교 학생들이 막 올라타. 땡기머리 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. 있었어. 그러면 그 조용하던 무게도전 잔에서 화교 애들 10명 올라앉으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. 그렇지. 야, 정말 시끄러워. 난 그게 좀 눈에 생생하고 귀에도 생생해. 그때도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. 어디 가도 떠드는 게 그게 중국 사람들이요. 근데 이게 1970년대 말에 싹 없어졌어. 그 다 어디로 이주시켰지? 몰라. 화교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평양, 그 다음에 선천, 영천, 염주, 그다음에 신의주가 제일 많고요. 평북도에서는. 우리 지역도 좀 있었어. 한 100호 정도? 화교가 옛날 그 외정 때부터 살던 화교들이란 말이야. 그 화교들 후손들도 이제 생기고. 근데 평북도에서는 화교 학교를 신의주밖에 없어요. 처음부터 있었던 건 우이주에 있었는데, 원래는 평북도의 그 주 소재지가 우이주예요. 일본 아들이 그 철도를 넣으면서 우이주로 됐다고 해서 신도시를 한다 해서 신우이주라고 고쳤단 말이야. 그 철로를 넣으면서. 그래서 신우이주인데, 원래는 그 화교들의 중심지가 우이주였어요. 우이주. 그러다가 김일성일 때 그 화교 학교를 신우이주로 옮겼거든. 그러면 다 우이주 쪽으로 빠졌겠다. 평양시 화교들. 나는 중국의 조선족 친척도 다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 사람 미개하게 보고 없이 여기는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. 그럼 북한 사람들도 다 개방 개혁 하기 전에는
중국 사람들 다 똥떼놈이라 그랬거든. 그 반중 정서가 높으니까 우리 아무나 다 똥떼놈이라고. 우리 똥떼놈으로 취급당했지. 취급당했잖아. 근데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이 부유해지니까 걔는 그 하대하던 게 조금씩 없어졌지. 조금씩 없어졌지만은 그래.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중국에 대해 또 다른 반중 감정이 생겼거든. 훌라리 상품들 길에다가 북한에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걸 뽑아내가고 돈 다 그것들이 다 긁어 갔다는 데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반중 감정이 생겼거든. 그래. 그 북한 사람들 가만 보면 앞으로 자유화될 때, 한미동맹 주도로 자유화될 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? 중국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그건 난 없을 것 같은데. 글쎄,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저기 야 전쟁이나 빨리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. 어? 그렇지. 전쟁이나 확 일어나서 뭐 미국이 깔고 앉던 뭐 남조선이 깔고 앉던 이거 생전 끝냈으면 좋겠다. 뭐 죽든 살든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렇지. 근데 우리도 그랬는데. 근데 뒤에 그 사람 심리를 파보면 그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봐야지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는 없지. 뭐 중국이 뭐 북한을 쳐먹지는 않으니까. 아, 절대 못 치지. 그건 못 치지. 북한은 영토가 작고 종심이 짧고 역동적인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5년내에 따라잡을걸? 우리 단군 민족이 그 특성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람보단 DNA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그거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그거는 중국의 지배를 바란다던가 북한 국변 사태 정리될 때 중국이 들어와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 없지. 없지. 그건 0%. 0%요. 0%에 가깝지. 왜 0%면 지리적으로.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 아니야. 근데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어요? 근데 자꾸만 북한 밖에 다른 사람들 자꾸만 중국에 먹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난 못 먹는다는데 한 표를 던지거든. 아니 중국도 북한을 먹고 싶겠지. 먹고는 싶겠지. 근데 뭐 지분이 없어 중국은. 아주 지분이하고 누기었대고 그 군대를 얼마나 내보냈어. 그 지분이 있지만은. 전에 지분을 먼저 던져 놓고 있는 놈들이요, 사실은. 그 지분을 무효로 해야지. 근데 지금은 그 북한 주민들의 정서가 중국을 배척한단 말이요. 아, 진짜 배척해.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 이젠 관심도 없지. 러시아는 그 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일 때 소련 했지. 뭐 생가해서. 다 해체된다면 러시아에 대해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? 그때 뭐 소련에 대해서 기대가 좀 했던 건 그 러시아에 벌목 가면서 돈 벌러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소련 애들 무슨 댐프 텔레비 엘렉트란 축음기 냉동기 그거 가져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잘 사는 거 같으니까 글쎄 벌목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정서가 러시아는 북한하고 아유 그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. 러시아는 그 생긴 거 아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영향력을 소비에트 때나 있지 그 후에 무너진다면 전혀 안 받았지. 전혀 러시아가 상관을 안 하잖아. 상관을 안 하지. 네, 지금도 생각납니다. 1990년도인가 91년도에 그때 외무부장이 소련 붕괴되기 전에 외무부장이 쉐바르드 나제라는 사람이었거든. 그 얼마나 소련에 대한 김일성, 김정일이 기대가 컸는지 외교부장이 오는데 대통령 행사를 준비했어. 소련 국가 원수가 오는 것처럼. 우리 그 훈련까지 다 했댔거든. 이런 행사 훈련까지. 김일성이 나가네, 김일성, 김정일 다 나가네. 그러더니 종례 안 왔어. 안 오고 그 다음엔가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. 우리가 소련의 방조를 70년대 초까지 많이 받고 다 받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소련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.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련이 군사과학은 발전됐다.
군사 무기는 세다. 뭐 미국보다 세다고. 미국보다 세다고. 미국보다 세다고 그랬잖아. 하긴 또 강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많이 했잖아. 국제 정세 강연할 때는 밤낮 소련하고 미국하고 더마위에 올려놓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곤란하고 소련은 승승장구하고 소련이 사력에서 소련이 탱크가 몇 프로도 많고 비행기가 몇 프로도 이걸 계속 강연했거든. 그리고 잠수함이 어떻게 되고 원자력 잠수함이 어떻고 무슨. 근데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체되면서 이게 쑥 다 들어가 버렸어. 그래. 그러면 소련 소리가 싹 없어졌죠. 아예 없어졌어. 난 그래서 소련이 북한 핵 문제 뭐 육자회담 따라다닐 때도 저 녀석은 왜 따라다녀? 그 생각. 북한 주민들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래. 그때 뭐 러시아하고 붕괴되면서 그 강연회 많이 했잖아. 뭐 그 러시아와 전쟁 영웅들이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빵하고 뭐 메달하고 바꿔먹는다. 메달하고 바꿔먹는다더니 뭐 있다고 강연회를 많이 했잖아.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지금 빡세게 재생 준비를 하고 있다. 오늘날까지도 그저 구부리구부리요. 그런 게 좀 풍겼댔는데 그래서 좀 희망을 줬는데 김일성 정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소련이란 우방에 대한 기대가 아만내 많았댔는데 붕괴되면서 싹 없어진 거예요. 붕괴되면서 싹 없어졌습니다. 소련 러시아 말을 열 때마다 러시아 벌목 돈 벌러 가는 거 딱 연결시키지. 그건 없잖아. 그러면 미국을 봅시다. 북한 주민들 속에서 미국. 우리 평양은 중학교 애들도 미국이 99.9%의 천국이다. 이렇게 말을 하거든. 야, 그 평양시 애들은 그 깨다야. 우리 딸도 중학교 때 그런 말을 했거든. 아니, 그 평양시 애들이 그 어디서 그 정보를 듣고 그렇게 평가하지? 그하고 우리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를 붕괴시켰잖아. 소련을. 경제적인 개방이라고 말해야 되거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밀어붙였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나갔거든. 그래. 경쟁에서 여지없이 지니까 제 백성도 못 먹이니까. 그러니까 중국은 대단히 강하다. 이거는 다 알고 있어. 거기다 또 강할 뿐더러 우리 체제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철천의 원수다. 너무 반미교양하다 나니까 이제 거꾸로 욕효과가 와가지고 미국에 대한 그 환상, 우상이 굉장히 크지. 그 뭘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그 우상이 크지. 첫 번째로 그 뭐 북한에서 제일 저 중요시 여기는 게 달러 아니야. 달러. 맞아, 달러. 달러가 미국 돈이라는 건 뭐 다지. 다 아는 거니까. 달러가 북한에서도 제일 중요시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그 강대국이고 좋은 나라라는 걸 아마 그렇지. 잘 살고 좋은 나라라는 걸 아마 그 돈을 통해서 아마 많이 깨우쳤나? 있을 것 같아. 그저 부동의 1위가 달러 아니에요. 달러가 없을 때 한 단계 낮은 게 엔이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일 낮은 게 중국 위안화, 모택동 할배의 돈이지. 이 달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환상과 갈망이 곧 미국에 대한 그거 갖게 난 거예요. 해요. 해결하려면 그거 돈이 말해주잖아. 돈이 말해주지. 돈이 말해주지. 아니 그 중앙에 요직에 그 있는 놈새끼들도 다 달러려고 하지. 김일성 적성 자체가 우리 보고 달러를 보려고 얼마나 지랄해. 충성에 위화벌이 해가지고. 그거 돈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. 달러가 혁명 자금이요. 달러가 복수 자금이요. 달러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김일성 적성에 다 빼다놓은 말들이요. 이제 뭐 대학 공부 좀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게 설명을 안 해줘도 자기가 느끼지. 김일성이 미국을 넘어 철천지 원수라고 교양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이 위상이 엄청 올라갔지. 진짜 엄청 올라갔어. 올라가지. 그게 역효과예요. 이렇게 달러만 좋아하잖아. 반드시 한 번은 본대께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 아니요. 김일성 족속의 전쟁관이 자기네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고 들어부터 싸워서 이겨야 된다.
그 미국의 각을 뜨자 그랬잖아. 미국의 각을 전 세계적으로는. 거기서 심장을 겨누는 건 또 자기네라 그랬지 않소? 그 불럭불가담 나라들이 그 심합쳐 미제의 각을 뜨자고 김일성의 그 헛말 아니요. 입만 벌리면 반미 개항을 냈다 해놔서 오늘날 와서는 반미 뭐 동방초소라고 떠드는 저 나라에서 달러가 제일 선호되고 김일성 족속까지 환장을 하게끔 돌아버리고 전체 북한 주민이 이제는 미국과 싸워서 못 이겨 이걸 전제로 하고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안 들이치는가 해방시켜달란 말이 그렇게 말하거든. 아니 그 빨리 전쟁이나 확 일어나서 전쟁이나 확 일어나서 빨리 이기든 지든 이 전쟁을 이 고달픈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비유의 말이지. 그걸 기대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. 그러면서 그 전쟁이나 확 일어나서 거기에 대상도 미국이고요. 이 고생을 끝냈으면 좋겠다. 그 고생을 끝내줄 대상도 미국이라는 그 속셈을 갖고 말하거든. 그럼 전쟁이나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말이야. 그 말이지. 이렇게 북한 주민들 생각이 이렇다는 건 반미경이 효과를 가져서 이제는 친미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.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. 그 다음에 일본을 봅시다. 일본에 대한 관념. 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거든. 그전에는 몰랐던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. 차라리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질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절반만큼이야 발전하지 않았겠는가. 그리고 그건 솔직한 소리요. 이 얘기를 하더라고. 북한은 너무 그 가난해서 허덕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만도 못한 처지를 갔기 때문에 못한 처지를 갔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. 생길 수가 없어요. 극하고 일본에 대한 환상이 좀 있지. 많지. 왜냐하면 버천버전작단 무슨 언제 김일성 족속이 자기 수족처럼 끼고 있는 모든 예술단이 아끼는 몽땅 일본제니까. 그럼 일본제고 또 일본 그 제일 귀국 동포들이 많잖아요. 그 사람들이 그 제일 그한테 많이 도움 받잖아.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환상이 많지. 미국에 대해서는 환상까지는 아니고 기대고 일본에 대해서는 환상이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갯집 아저씨도 아닌 먼 나라 얘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괘씸한 이웃이고 믿지 못할 이웃이고 더러운 이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. 북한 사람들이 뭐 일본 놈이라 그래? 일본 아들이라 그러지. 일본 아들. 일본 놈이란 말을 누구도 쉽게 습관적으로 안 해. 다 일본 아들이라 그러잖아. 그것도 일본 귀국동고 째프라 알지? 우리처럼 중국에서 나왔다가 똥대 놈이라 그러잖아, 우리는. 똥대 놈이지. 그럼 놈으로 떼놈. 떼놈. 그렇게 불렸잖아, 우리는. 근데 째퍼들은 째퍼놈이라고 그래? 째퍼놈이라고 안 붙이지. 우리 보고는 딱 놈이라 그랬거든? 똥대놈이라고? 근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의 어느 대표단이 들어와서 북한 정부하고 회담을 한 적이 있거든. 일제식민지 통치 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회담을 한다.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? 제일 또 충실성이 높은 기자가 부장이요. 일본이 그걸 안 줬으면 좋겠대. 배상금을. 네. 아, 왜요? 받으면 좋잖아요. 그 배상금 받아오면 뭐 인민생활에 쓸 것 같아. 안 써. 저 보천보 전장 딸 예술단들 화장품 싸우고 변기 싸우고 그 김일성 정서 향락을 위한 변기 사고 대리석 사고 이런 데 다 쓴다는 거야. 야, 그 사람은 뭘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. 전쟁 전에 썰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로뜩게 말을 배워가지고 6.25 전쟁 당시 썰은 비행사들이 들어온 걸 그저 전사생활도 안 거치고 군복 입고 통역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거든. 그 딸은 옷가루법에서 오늘 초대가게 가있다 나온 사람인데 이 부장이 담배 뻑뻑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대.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도 그 생각 듭니다. 한 번밖에 못 받는 배상금을 엉뚱한 데 다 쳐오면 어떻게 돼?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외국에다는 외교관하고 물어봤댔거든. 배상금 받으면 이거 뭐죠 변기에 쳐요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걱정 안 해도 돼. 왜요?
이 배상 거저 주는 거 아니래. 이게 뭐 세계 운행을 거쳐서 주는데 다 용도가 다 있다는 5대 쓴다는 거 이거 다 이게 말하자면 계획을 내고 현지 답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감독하에 쓰게 돼 있다는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. 국제적인 돈이 지불될 때 따라 들어오는 감시 이것 때문에 이게 됐거든.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야,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, 뭐 김일성이 죽기 전 쏙 전이 갔는데? 쏙 전이지. 야, 그러니까 그거 평양시에 뭐 그런 중앙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했지. 혼이 다 알긴 아네. 알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만 얘기하지. 우린 또 그렇게 절제히 비밀시켜 주거든. 그러나 더 중에 엉뚱한 놈이 끼어들면 우리 다 잡혀가지. 동네 늙은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우리 조선이 일본 때문에 요만침도 산다는 거요. 그렇지. 그냥 당나귀 타고 다니게. 북한 주민들이 기억하는 일제 36년간 통치는 그때는 그래도 좁쌀밥이라도 마음껏 먹었어 이거요. 그럼 그 일본 아들도 태평양 전쟁 일어나면서 그 좁쌀을 줬지. 그 전에는 다 자유 판매했어요. 그렇지. 그때는 뭐 돈 있으면 사 먹고 그랬지. 뭐 태평양 전쟁 일어나면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배급을 줬단 말이야. 그 세계들. 전선이 너무 확장되고 다 인도지나 같이 뻗어나가다 나니까 그렇게 됐지.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 배급을 준 거요.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일본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지만은 또 일본이 밉다는 말도 안 하고 일제시대만도 못하다. 이걸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거든. 그게 무슨 속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판단해 주시기 바라죠.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감정을 놓고 볼 때 내재된 범일반적인 잠재된 의식, 중국, 러시아, 미국, 일본에 대한 의식을 놓고 볼 때 북한 자유화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런 마인드가.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고.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족속만 붕괴되면 없어지면 북한 자유화의 길로 나가는 데서 얼마든지 미국, 일본, 한국을 받아들일 감정적인 감정이 딱 있다는 거예요. 의식이 흐른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? 중국은 못 들어가. 중국은 절대로 못 들어. 러시아는 너무 멀고 해준 것도 없다고 김일성이 반난 노래 부른 게 러시아입니다. 소련 떡에 저 자리에 앉아서 저런 나라를 세우고 3대를 우려먹으면서 얼마나 소련을 욕하는지 모릅니다. 이런 걸 몽땅 놓고 볼 때 북한 주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북한 문제가 정리될 때 우리가 손잡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나가야 될 대상은 북한 주민이에요. 북한 주민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의 감정, 사상 변화를 대한민국 이제부터 모든 주민들이 중국이 어떻소?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?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나? 이런 데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북한 주민들만 바라보면서 한번 앞으로 나가는 북한의 자유화 방향에 대한 비전도 꿈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